이번 동영상은 EB 밸브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EB 밸브는 유량을 조절하는 아주 중요한 밸브입니다. 보통 이 밸브가 실외기에 설치되어 있고 실내기에도 설치되어 있을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냉난방 겸용일 경우와 냉방 전용일 경우에 따라서 조금씩 틀리는데요. 실외기 모두에 다 설치되어 있을 경우도 있고 실외기에만 설치되어 있을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것이 이제 실외기에 설치되어 있을 경우에 보면 타입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타입은 전동식 타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방열 재료에 이렇게 찐득찐득한 떡 같은 그런 방열 재료에 이렇게 쌓여져 있는 것은 기계식입니다. 기계식과 전동식의 차이는 기계식이 좀 더 세밀하게 조절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계식은 말 그대로 안에 있는 기어가 물려서 돌아가기 때문에 소리가 나죠. 그래서 이제 그 소리를 줄이기 위해서 방열 재료를 덮어 씌워 놓은 겁니다. 자, 어쨌든 이거를 갖다가 이게 고장이 난다면 냉이 가지 않죠. 냉이 가지 않으면 결국은 실내기에 따뜻한 바람이나 겨울 같은 경우에 그리고 여름 같은 경우에는 찬바람이 나오지 않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자, 요것은 이제 전동식인데, 전동식의 경우에는 그러면 이것의 하자를 어떻게 치료하는지, 어떻게 우리가 판별할 수 있는지 한번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전동식의 경우 지금 여기에 선은 6선이 나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5선이 나와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우선 이 안에 6선의 경우는 이 안쪽에 코일이 2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게 영어로는 north, south 이렇게 합니다. 2개의 안쪽에 2개의 전동 코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서로 조절을 해가면서 유량을 조절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코일은 그러면 6개의 경우는 결국은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이제 여기 이렇게 되어 있을 경우에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나가겠죠. 그죠? 이렇게 이제 나가면은 한쪽에서 들어와서 한쪽에서 나가는 형태인데 여기 코일이 위에 보면 요게 3가닥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코일의 거 3가닥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보면 우리가 그럼 이걸 어떻게 판별을 하느냐 하면 위에 코일이 이상이 없는지 밑에 코일이 이상이 없는지 요것을 이제 판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위에 3가닥 중에서는 항상 뉴트럴이 있을 끼고 밑에 3가닥에도 N이 있습니다. 요 5가닥이 또 있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6가닥이 요건 지금 나와 있지만 5가닥이 나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5가닥이 나와 있는 경우는 한 가닥만을 여기 같은 경우에는 위아래 2군데 따로 중성선이 있는데 요 같은 경우에는 하나로 가지고 다 씁니다. 그래서 요 같은 경우에는 보통 테스터기를 여기다 두고 여기에다가 여기에다가 하나 이렇게 측정을 합니다. 공통으로 N을 잡고요. 뉴트럴을 잡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하나 잡으면, 그런데 이제 이럴 경우에는 여기에 대한 저항값이 다 같아야 됩니다. 저항이 동일해야 됩니다. 무슨 아시겠죠? 여기는 이제 저항이 다 동일해야 된다. 그죠? 근데 6개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고, 먼저
n을 찾아야 됩니다. 그죠? 우리가 요걸 이제 외우면 되는데, 근데 이게 또 메이크마다 색깔이 조금씩 틀립니다.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묶고 나서 구비를 해 놨는데, 이게 이제 그럼 안 됐을 때는, 이게 없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요, 뭐 그 어려울 거 없습니다. 없었을 때는, 자 우선 여기 보시죠. n하고 n하고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통이 되겠죠. 0, 0, 0, 0이 나옵니다. 그죠? 도통이 된다는 거는 저항값이 없다는 거죠. 0, 0, 0, 0이 나오죠. 그러면 우리가 이 중에 6개가 나오면 선이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넷, 다섯, 6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 선 중에 아무거나 하나 잡으십시오. 아무거나 하나 잡아서 예를 든다면 뭐 이렇게 하는 테스트기를 갖다 놓고 저항 모드에 두고 아무거나 이렇게 하나를 여기다가 이 6개의 선이 있다고 합시다. 그럼 이게 지금은 이제 나누어져 있는데 안 나누어져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아무데다 그냥 하나를 잡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흰 선을 잡습니다. 근데 잡을 때 이 손으로 이렇게 잡으면 안 됩니다. 손을 잡고 이렇게 여기도 손을 잡고 이렇게 하면 손과 손 사이에게는 저항이 생기기 때문에 정확하게 안 나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봅시다. 여기에 하나를 잡았습니다. 그죠? 여기에 잡았다. 그러면 이제 같은 코일에 있는 전선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저항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하고 여기는 지금 제가 구별을 해놨는데 같은 코일입니다. 여기는 저항이 나옵니다. 그럼 이제 한번 볼까요? 그럼 이쪽이 좀 보이시죠? 이거 좀 복잡하게 됐네. 자, 여기를 봅시다. 요게 이제 OL은 저항이 안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OL은 저항이 안 나오니까 오픈라인이니까 요게 이제 이번 동영상에서는 EEB 밸브 점검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 EEB 밸브는 Electric Expansion Valve입니다. 그러니까 전자적으로 팽창을 하는 밸브다 이런 뜻이죠. 그죠? 근데 이제 보통 실외기하고 실내기 모두에 다 설치되어 있는 경우는 냉난방 같은 경우, 그죠? 냉난방 겸용 경우에는 이제 이런 경우가 많고요. 보통 냉방만 되는 실외기 같은 경우에는 냉방만 되는 경우에는 이제 실외기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또 요것의 역할이란 것이 여기 보시다시피 냉매액이 여기에 충전되어 있다가 요것이 냉매액을 조절해 주면 이걸 통해서 정발이 되는 거죠. 팽창이 되는 그런 이제 형식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요게 팽창병과 같은 역할로 쓰이려면 안에 있는 여기 이제 이쪽으로 들어간다고 했을 때요. 이제 들어가면 요 안에서 아주 요게 이제 안에 니들 밸브가 있지 않습니까? 아주 작게 이렇게 열어주면은 작게 열어주면 구멍이 작으니까 자동적으로 팽창이 되는 겁니다. 팽창병 같이. 근데 이걸 다 열어주면은 그냥 이거는 전자변처럼 그냥 액이 그냥 팽창 없이 지나가는 것이죠. 그러면 냉방 사이클일 때는 이것이 팽창변처럼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작게 열어준다면 여기는 액이 모여 있는데 구멍이 작게 열려진다면 팽창이 되면서 액이 나가겠죠. 실내기 쪽으로. 대신에 우리가 난방 사이클에서는 이쪽으로 반대쪽으로 액이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난방 사이클에서는 실내기가 응축기가 되는 거죠. 실내기에서 가스를 식히고 그 식힌 열기를 실내로 들여서 방안을 뜨뜻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래 들어오니까 그때는 이게 풀로 오픈되어 있겠죠. 풀로 오픈되어 자 이제 보면 이게 우리가 이제 컴프레셔라고 한번 봅시다. 이게 풀 오픈되어 있을 때 하고 풀 오픈되어 있을 때는 그것이 이제 하나의 전자변으로 쓰이는 거고 나머지 팽창변으로 쓰였을 때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를 한번 볼게요. 컴프레서에 토출하지 않습니까? 그죠? 토출하면 우리가 여기 이제 컨덴서로 갑니다. 그죠? 컨덴서 안에서 열교환을 합니다. 그럼 열교환하고 액이 나옵니다. 그죠? 액이 나오죠. 그럼 열교환하고 액이 나오면 이 액들이
여기 있는 아까 있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EB 밸브에 갑니다. 그죠? EB 밸브로 이렇게 이제 액들이 들어가서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EB 밸브에서 다시 이렇게 나오겠죠. 나와서 요게 실내기에 있는 요건 실내기입니다. 그죠? 실내기에 있는 이제 정발기, 그죠? 정발기로 갑니다. 실내기의 팬이죠. 일종의 팬. 실내기에 있는 팬을 이야기합니다. 요거는 실외기에 있는 팬을 이야기합니다. 요걸 이제 우리 보통 응축기라고 이야기하죠. 응축기라고 이야기하고, 요거는 이제 정발기라고 이야기하고, 요거는 실내 방 안입니다. 방 안. 자, 냉방 사이클에서는 여기에서 가스가 아주 강하게 토출이 돼 가지고 뜨거운 가스입니다. 그죠? 70도에서 뭐 한 90도 정도 되는 가스가 가서 여기서 이제 팬을 바깥에 실외기에서 이제 팬이 불이 불어서 이거를 식혀서 여기에는 액이 됩니다. 냉매액이 되죠. 액이 되면 요 액이 오래 쭉 있다가 자, 요 관은 두꺼운데 여기 나가는 데서 이제 두 개가 아까 우리가 요거는 이제 EB 밸브 아닙니까? EB 밸브. 요 나가는 여기서 우리가 니들 밸브로 나가는 구멍을 아주 작게 해버려요. 그러면 요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렇게 있다가 구멍이 작으니까 이게 팍 이렇게 팽창이 됩니다. 그죠? 팍 팽창이 되면서 여기서 온도가 떨어지죠. 그래서 이제 이게 실내기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실내기 안에서 다시 한 번 더 이제 요 실내기 안은 주로 어떤 식이냐면 기계식 EB가 있습니다. EB 뭐에 싸져 있죠. 찐득찐득한 그러한 방열 재료에 싸져 있죠. 그 EB 밸브에서 다시 또 한번 팽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그냥 여기서 자, 그래서 이제 다시 팽창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때 요 경우를 우리가 냉방 사이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냉방 사이클일 때는 여기에 들어온 액을 여기서 요 두 개의 코일이 지금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코일이 여기 위에 거 밑에 그 두 개 여기 아주 미세하게 니들 밸브를 조정하면서 이 관을 통해서 정발시킵니다. 그죠? 그랬을 때는 이제 요리 들어와서 이제 여기서 정발시키겠죠? 요 안에서 아주 가늘. 그러면 요게 이제, 요때는 이제, 우리가 그 뭐라 그럽니까? 그거로 이용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익스펜션 밸브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역으로 난방 사이클이 되면은 이제 여기에서 이쪽으로 가지가 않고요. 여기에서 사방변이라는 포웨이 밸브가 있습니다. 포웨이 밸브. 이게 나가면서. 그게 이제 실외기를 열어보면 포웨이 밸브가 있으면 요거는 냉난방 겸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요리 보내지 않고 요번에는 요렇게 해서 어떻게 보냅니까? 자, 요렇게 해서 요리로 보냅니다. 요리로. 자, 요렇게 해서 요리로 옵니다. 요리로. 요 팬으로 바로 옵니다. 팬으로. 요번에는 실내기 팬으로. 이 뜨거운 70도에서 90도의 가스를 실내기 팬으로 바로 와서 실내기 팬에서 바람이 부니까 이 뜨거운 가스를 식히니까 방 안에는 뜨거운 가스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냉난방 에어컨 경우에 난방은 이 냉매로 한다는 걸 모르세요. 난방은 안에 무슨 히터 같은 게 있어 가지고 그거로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물론 스탠드형 에어컨은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용량은. 근데 우리가 그 시스템 에어컨 천장에 달린 거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냉매로 가지고 이런 식으로 사이클을 돌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냉매액이 이번에는 실외기로 가지 않고 이 컴프레셔에서 나온 뜨거운 냉매액이 이번에는 바로 실내기로 가서 실내기에서 팬으로 식힙니다. 냉방 사이클 때 실외기에서 팬을 식히듯이 70도 90도. 그럼 여기 어떻게 됩니까? 여름에 실외기에서 뜨신 바람이 나오듯이 겨울에 실내기에서 뜨신 바람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뜨거운 냉매를 토출된 컴프레서에서 압축된 이 냉매를 식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러면 똑같이 이번에는 이쪽 방향에서 액이 오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냉매를 식혔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쪽 방향에서 냉매가 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제 아까는 냉매가 이쪽 방향에서 들어왔는데 이번에는 이쪽 방향 여기에서 들어옵니다. 여기에서 들어오면 이때는 왜 여기에서 들어오냐면 이걸 정발을 어디에 시키다, 이번에는 거꾸로 된 겁니다. 이 응축기가 여름철의 응축기가 겨울철에는 정발기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정발시켜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키는 정발은 보통 이 모세관을 씁니다. 모세관. 그러니까 여기에는 요 EB 밸브는 그냥 요 냉맥을 순전히 통과시켜주는 역할. 이때 통과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가 전자변이라 그럽니다. 그냥 전자변 역할만 하는 겁니다. 그냥 여기 있는 냉매를 정발시키지 않고 실외기까지 그냥 전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럼 여기 쭉 해서 전달의 여기까지 오는 거죠. 무슨 알겠죠? 그럼 여기에서 모세관을 통해 가지고 정발하고 되고 이게 다시 이제 컴프레셔로 빨려 들어가는 역사이클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요건 나중에 제가 한 번 더 기회가 되면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난방 사이클일 때는 전자변 역할에서 완전히 열려야 되고, 냉방 사이클일 때는 요 니들을 조절을 해서 작게 만들어서 틈을 여기서 팽창이 되게 해서 여기서부터 찬 액체가 나가게 만드는 겁니다. 자, 어쨌든 냉방이든 난방이든 이게 작동을 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뜨거운 바람도 안 나오고 차가운 바람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거 이제 체크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립니다. 6개의 선이 나와 있습니다. 6개의 선. 그 6개의 선 중에 어떻게 그러면 하느냐? 요거 6개짜리가 있고 5개짜리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지금 제가 선을 나누어 놨죠. 근데 제가 지금 선을 나누어 놨습니다. 나누어 놓은 이유는 요 안에 있는 요 코일에 2개가 나누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코일이 2개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2개가 각기 신호를 받아서 마이크로 프로세서의 신호를 받아서 조절해서 이 간격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요 코일이 이 2개의 코일이 정상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데, 자, 6개가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면 이런 경우입니다. 6개는 코일이 이렇게 이제 여기 이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 이제 하나, 둘, 셋. 요거는 위에 딴 거. 요거는 이제 요거 위에 거를 우리가 노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또 하나, 둘, 셋. 요거는 밑에 딴 거. 요거는 이제 사우스. 2개의 각각 코일이 있습니다. 2개의 각각 코일이 있기 때문에, 자, 요 코일과는 단절이 되어 있습니다. 단절. 말하자면 OL입니다. 오픈 라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걸 이제 구별을 할 때는 아무 코일이나 하나 잡으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중에 아무 코일을 하나 잡고요. 자, 근데 여러분들 조심해야 되게, 잡을 때 손으로 이렇게 잡으면 안 됩니다. 현장에서 손으로 잡으면 무조건 전기가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항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손을 절대 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가볍게 요렇게 잡습니다. 그죠? 뭐 이렇게 하여튼 요건 좀 상황이 좀 그런데 어쨌든 제조건 잡습니다. 잡고 손을 대면 안 됩니다. 잡고 그 다음에 또 요 잡습니다. 자, 요거하고 요거는 지금 보시면 코일이 다르기 때문에 저항이 나오지 않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여기 이제 한번 제가 놔놓고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요거 이제 오픈 라인은 안 됐다는 이야기죠. 지금 전혀 연결이 안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아무 코일이나 잡습니다. 자, 이쪽 코일 잡아봅시다. 이 코일. 손은 대면 안 됩니다. 자, 이게 조금 이제 좀 그거한데. 자, 여기 잡았다 갑시다.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봉 있죠. 또 다른 플루브를 가지고 이제 또 아무 코일이나 또 됩니다. 왜 아무 코일이나 되라 그러냐? 자, 이 코일하고 되었을 때 OL이 나오면 그거는 같은 코일이 아닙니다. 그죠? 같은 코일이 아니겠죠. 자, 이렇게 됐다. 자, 이렇게 됐는데 이거 지금 어떻습니까? 이거는 지금 보세요. 저항이 나오죠. 이건 같은 코일이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도 볼까요? 여기도 지금, 자, 요거하고 흰색하고 한번 대볼게요. 자, 저항이 나오죠. 그죠? 저항이 이건 같은 코일입니다. 자, 근데 다른 코일 보세요. 다른 코일. 저는 지금 분리를 해놨습니다. 그래, 이 방법을 해가지고. 다른 코일 봅시다. 다른 코일은, 자, 요거하고, 자, OL이죠. 안 나오잖아요. 안 나오죠? 다른 코일은 안 나옵니다. 그죠? 자, 다른 코일은 안 나온다. 이제 그거를 아셔야 됩니다. 다른 코일 간에는 안 나옵니다. 요 코일 뭉치하고 요 안에끼리는 서로 저항이 나오는데 이 코일하고 다른 코일하고 지었을 때 안 나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쉽게 하나를 잡고 다른 걸 이렇게 쭉 대면서 저항이 나오는 거를 하나로 묶고 저항이 안 나오는 걸 하나로 묶으면 이제 코일이 딱 구분이 되겠죠. 자, 구분이 되면 우리 하나, 둘, 셋, 또 하나, 둘, 셋, 요렇게 각각, 그죠? 예를 들어서 요거는 뭐 노스라 하고 요거는 사우스라고 합시다. 위에 거 아래 거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는 6선짜리에는 각각의 n이 따로 있습니다. 각각의 중성선이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자, 그래서 중성선을 하나 잡고 그 다음에 여기를 재보면 됩니다. 요때 요거하고 그 다음에 요때 요거하고 중성선하고 요거하고 요거는 저항값이 똑같이 나와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 코일은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성선을 하나 잡고 그 다음에 요거하고 요거 했을 때 저항값은 같이 나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자, 지금 보이시죠? 자,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중성선이 뭔지는 모릅니다. 지금. 자, 모른다고 합시다. 그럼 이제 여기 있다. 그럼 요 세 개 같은 코일이죠? 같은 코일에서 하나를 잡으시는 거죠. 하나를. 자, 하나를 잡으시고 자, 하나를 한 손으로 잡는 건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를 대봅니다. 그죠? 자, 저항값이 올라가죠, 저기. 자, 저항값이, 그쵸? 올라갔죠? 그 다음 47, 그죠? 그죠? 47. 그 다음에 또 요거하고 한번 재봅니다. 요거 하나를 잡고, 또 그 다음 재봅니다. 또 재보면, 자, 요 두 개를 보시면 저항값이 틀리잖아요. 저항값이 틀리면 그건 중성선이 아니란 겁니다. 그럼 다른 거를 저항값이 같아야 되니까 그럼 중성선을 찾아야 되니까 그럼 다시 요거하고 한번 재봅시다. 그럼 빨간 거하고 한번 재봅시다. 양쪽 간의 중성선을 중심으로 해서 양쪽 간의 두 코일은 같아야 됩니다. 자, 요거 대보겠습니다. 47, 그죠? 47 나왔고, 그 다음 요거 다시 대해 보겠습니다. 예, 47. 그죠? 똑같이 나오죠? 그러면 이제 요 코일은 문제가 없고, 요 코일의 중성선은 빨간 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요 코일은 문제 없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코일을 다시 재봅니다. 다음 코일을, 자, 다음 코일을 보면, 자, 다음 코일도 아무거나 찍어 보세요. 아무거나. 뭐, 예를 들어서 뭐, 갈색을 찍어 봅시다. 갈색을 중심으로 잡고, 자, 한 손은 괜찮습니다. 한 손은 고정해야 되니까. 양손을 다 잡으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 볼게요. 여기 왔다 갔다 잘 안 되네. 그죠? 이것도 이제 정확하게 해야 되니까. 자, 다시. 제가 여기에 이런 식으로 자, 다시 보겠습니다. 이게 좀 상그럽습니다. 그죠? 그래서 크램프 같은 게 하나 있으면 좋은데 딱 잡아가지고, 그죠? 아이고, 요거를 조금 편집을 해야 되겠네. 시간이 좀 걸리겠네. 그죠? 그래서 다른 것도 똑같은 방법으로 하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보시면, 이제 이게 조금 상그러운데, 일단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잡고, 그 다음에 나머지 두 선을 이제 하나씩 찍어 보겠습니다. 자, 이게 좀 컨택이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 47 나오네. 그죠? 여기 47 나오죠? 다른 쪽도. 자, 그럼 요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나오죠? 47. 자, 그러면 이제 두 코일 모두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돼서 요거는 이제 정상적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5선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5선. 요거 말고 5선짜리가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요 경우는 요 중간이 위에 그 두 개는 노스, 밑에 두 개는 사우스입니다. 근데 중간에 N을 요거는 뉴트럴입니다. 뉴트럴 공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뉴트럴을 찾아가지고 선간에 똑같이 저항이 나오면 됩니다. 요것처럼. 요것도 지금 똑같이 나왔죠. 요것처럼 요거
그 다음에 여기서 요거하고 요거, 그 다음에 여기서 요거하고 요거, 요게 이제 저항이 똑같으면 됩니다. 저항이 같이 나오면 다섯선도, 오히려 다섯선은, 제기가 더 좋겠죠. 그죠? 그렇게 하면은, 이 코일이 문제가 있다, 없다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은, 우리가, 이 코일이 당장 없을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현장에서. 그러면 당장 없을 경우에는, 이제 요 코일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왜? 여름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이제 한번 맞춰 볼 수 있는 거죠. 자, 요거 지금 끼워져 있어서, 끼워져 있어가지고 지금 조금 풀기가 그런데, 요걸 탈착을 해야 되는데. 자, 어쨌든 요걸 벗겨버립니다. 요걸 벗깁니다. 벗기고, 요런 지그가 있습니다. 요게 뭐냐면 안에 자석입니다. 그래서 요걸 벗겨버리고 요걸 안에 딱 집어넣는 거예요. 요걸 벗겨버리고 요걸 안에 집어넣어서 오른쪽으로 돌립니다. 오른쪽으로 돌리면은, 근데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요거 지금 요 다이아가, 요거는 큰 겁니다. 큰 거라서 요거 넣으면은 헐렁헐렁해요. 그러면 이제 요 밖에 있는, 요것도 자석이거든요. 요걸 대가지고 요렇게 돌려도 됩니다. 요렇게 돌려도 되는데, 이왕이면은, 요게 딱 맞는 다이아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요거는 좀 큰 거고, 요보다 밑에 게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제 가정용은 밑에 걸 쓰면 되는데요. 밑에 걸 딱 넣으면 딱 들어가요. 그러면 요걸 쫙 돌리면은 잠깁니다. 잠긴다는 거는 뭐냐면은 여기가 구멍이 작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구멍이 작아지면은 여기서 정발이 되겠죠. 만약에 열려있다가 고장이 났다 하고 합시다. 열려있다가 고장이 이게 이제 안에서 냉매량을 조절한다고 이걸 열었다, 닫았다 한단 말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이게 냉매량을 조절해서 열었다 닫았다 하는데, 만약에 열려있을 때, 좀 많이 열려있을 때, 이게 만약 고장이 났다. 그러면은 방법이 없습니다. 닫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걸 빼내고, 요거 보면 요거 있죠. 요걸 드라이브로 이렇게 제끼면 됩니다. 지금 주위에 드라이브가 없어가지고, 제가 이 드라이브를 제끼면 탁 열어집니다. 그러면 봉이 딱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요걸 탁 끼우면 됩니다. 오른쪽, 그 다음에 왼쪽, 그 다음에 이제 겨울철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겨울철은 내가 아까 이야기했죠. 이게 그냥 전자변의 형태에서 풀로 열어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좌측으로 돌립니다. 계속 돌리지 말고요. 딱 소리 나면 그냥 멈춥니다. 아시겠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딱 소리 나면 멈춰. 근데 이제 이거는 다 닫으면 다 닫기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조금 열어가지고 이제 안에 실내기에 냉이 어떠는가를 보고, 여기 보면 바로 여기에 이제 찹찹해집니다. 찹찹해지면 만져봅니다. 만져보면은 찹찹해지면, 찹찹 안 하면 이제 조금 더 잠궈야죠. 너무 많이 열렸다는 거잖아요. 그죠? 왜냐면 여기에 관이 작아야지 정발이 되잖아요. 우리가 평창변처럼. 그 다음에 이제 열었다가, 이런 식으로 조절해가지고, 요거는 이제 임시 방편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죠? 뭐 여기 없다면 좀 강한 자석으로서 잡고, 요 안에 여기 보면 이런 식으로 봉입니다. 이런 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요 양쪽에 강한 자석을 2개 사가지고, 양쪽에 딱 대가지고 요렇게 돌리면은, 근데 자석이 굉장히 강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게 안에 게 보기보다는 세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요 전동식은 그런 식으로 돌리면, 요건 간단합니다. 요거 지금 내가 이거 드라이브 찾고 하면 시간이 걸려서 그냥 하는 건데, 그런 식으로 하시면 쉽게 요거는, 자, 냉이 안 돈다. 안에 봐도 이게 정발기 쪽에 냉이 안 돈다 하면 이것을 의심해 보십시오. 아시겠죠?